연암 박지원의 열알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가 중국을 여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지원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80년 조선에서는 청나라 권룡황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는데 팔촌 형인 정사박명원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뜻밖의 찬스를 활용하여 열알기라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연암 박지원의 탁월한 인문학적 소양과 열정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는 국경뿐만 아니라 권룡황제의 여름 별궁인 열하까지 다녀온 경험을 묻고 열알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열하란 중국의 어느 지방인가요? 열하란 북경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하북성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청도시로 청나라 권룡황제의 여름 별장인 피서산장이 위치한 곳을 말합니다. 연암 박지원의 여정을 소개해주세요. 조선의 사신단 일행은 1780년 5월 25일에 한양을 떠나 북경을 거쳐 8월 9일에 열하에 도착합니다. 8월 13일에는 청나라 황제인 권룡제의 70세 생일인 만수절 축하연에 참석하고 8월 14일에 개최된 축하 공연에 참여한 뒤 다시 북경을 거쳐 10월 27일에 한양에 도착하는 장장 6개월에 걸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연암 박지원은 자신의 중국 여행을 어떻게 기록하고 언제 출판하였나요? 연암 박지원은 자신이 중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풍부한 견문과 진보적인 사상, 참신하고 사실적인 표현 기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귀국 직후 저술에 착수하여 1783년에 열알기를 탈구합니다. 연암 박지원의 여행 자세는 열알기의 저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열알기라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 비결에는 그의 여행 자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연암은 사전에 선배와 동료들의 연행 경험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에 연행에 임하였습니다. 그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연행에 나섰습니다. 연암은 자신보다 먼저 중국을 다녀온 김창업 등 선배 문인과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 문인들의 연행 경험을 충분히 숙지한 뒤 연행에 나섰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철저히 준비하고 떠난 덕분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앞선 문물을 배우려는 학구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일행의 대부분이 청나라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배타적인 자세를 드러냅니다. 명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나라를 존숭하고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로 무시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청나라 연행이 오랑캐의 땅을 밟아가는 고역이 아니라 광대한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가슴 설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낙후된 현실과 민중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 표현해서 드러냅니다. 그는 상업을 중심으로 청나라 문문의 발달상을 다각도로 증언하면서 조선의 낙후된 경제 현실을 타개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열알기에서 제시된 연암의 북학론은 청나라 문물의 적극 수용을 근간으로 한 부국 강병책으로서 청은 비록 오랑캐이나 중화 문명을 계승 보존하고 있는 그 문물은 중화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자세로 여행에 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식적인 축하사절단에 임무 수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이나 암행도 불사할 만큼 양반의 채모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연행에 임했습니다. 예컨대 열하에서 사절단 일행이 판첼라마를 예방하러 갑자기 타시운 포사로 떠나자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연암이 허겁지겁 쫓아갔는데 뜻밖의 나타난 연암을 발견한 일행들이 그를 관광객이 지나치다고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선비들과 교류를 갖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만남 외에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 중국의 속사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중국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담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필담 자료들과 유람을 기록한 일기뭉치 그리고 현지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공연된 만수절 축하 공연의 레퍼토리까지 상세하게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그가 귀국하여 열알기라는 최고의 여행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연암 박지원은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 연구하여 떠났고 둘째,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앞선 문물을 배우려고 노력하였으며 셋째,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적극적 자세로 여행에 임하였으며 넷째, 보고 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계 최고의 여행기인 열알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열알기에 나오는 내용 중 아름다운 문장을 읽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북경에서 열하로 가기 위해 밤중에 급하게 만리장성을 넘어가는 모습을 기록한 밤의 고북구를 지나며에 나오는 표현을 읽어봅시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긴 바람이 싸늘하다. 숲과 골짜기도 함께 온다. 짐승같이 가파른 산과 귀신같이 음산한 봉우리들은 창과 방패를 버려놓은 듯하고 두 산 사이에서 쏟아지는 강물은 사납게 울부짖어 철갑으로 무장한 말들이 쇠북을 울리는 듯하다. 하늘 저편에서 학 울음소리가 대여섯 차례 들려온다. 맑게 울리는 것이 마치 피리 소리가 길게 퍼지는 듯한데 더러는 이것을 거위 소리라고도 했다. 참으로 연암 박지원다운 명문장이네요. 이런 표현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술가란 표현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표현하는 장르와 수단에 따라 음악가로, 조각가로, 연극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표현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란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방금 읽어보았듯이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를 읽어보면 그의 언어 표현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열알기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박지원의 열알기는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박지원은 열알기를 통해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주장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시대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 정신과 실용적인 학문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